늦은 오후에 햇살이 AP 건물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입구 앞 화단 옆에 서서 초조하게 손가락을 깍지 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검은색 코트 안에 품고 있는 서류 봉투가 심장 박동에 맞춰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란을 발견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번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후 연락이 없었기에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영라씨 여기서 뭐해요? 박영란은 굳은 표정으로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요. 근처 카페로 가도 될까요? 두 사람은 건물에서 두 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란은 주문한 커피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갔다는 거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죠? 지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진 오빠가 언니 쌍둥이 오빠라는 것도요? 그것도요. 박영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는 참 강한 사람이에요. 저였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지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박영라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빛바랜 사진들, 공식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서재에서 찾았어요. 잠긴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열쇠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박영라가 서류 중 하나를 집어 지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파주 감나무 보육원 화재 현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25년 전 그 화재요.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확인 휘발유 성분 검출 보고서, 화재 발생 시점과 일치하는 고성희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보육원 건물에 걸려있던 화재보험 수령 기록까지. 언니 손이 떨려요.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걸 발견했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은호는 마지막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사망자 명단이었습니다. 보육원 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지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화염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라씨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아니요. 언니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언니 이야기니까. 지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진이한테 보여줘야 해요. 우진이도 알아야 해요. 부산의 바닷바람이 펜션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한우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이 고개를 돌리자 지은호가 서류 봉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 지은호는 대답 대신 한우진 옆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데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지은호가 서류를 꺼내 한우진 앞에 펼쳤습니다. 한우진의 눈이 서류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영라가 찾았어. 엄마 서재에서. 한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을 보던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강제로 열리는 것처럼 묻어두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우진아 왜 그래? 한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에 고정된 채 과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5살 무렵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외출했다가 새벽녘에 돌아왔습니다. 어린 한우진은 잠에서 깨어 엄마를 맞이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엄마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 그리고 뭔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 우진아, 엄마 냄새 이상해.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엄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우진아. 지은호의 목소리에 한우진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억났어. 그날 밤. 무슨 기억? 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살 때였어. 어느 날 밤에 엄마가 늦게 들어왔는데 옷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 내가 물었더니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그 후로 그 기억을 일부러 눌러왔어.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바로 파주 보육원 화재가 난 날이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널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거야. 보육원에 불을 질러서.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너 때문이 아니야.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너는 피해자야.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한우진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25년이나 묻혀 있었잖아. 파도 소리가 펜션을 감쌌습니다. 25년 전의 화염이 다시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요즘 지은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산 출장, 설명 없이 받는 전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 함께 일하면서도 마치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퇴근 무렵 이 지역이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가방을 챙기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눈 좀 봐.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선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은 지은호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따라가기로요. 지은호의 차가 향한 곳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방향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이 지역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파주의 한적한 시골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사이로 불에 탄 벽돌 잔해들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 옆에는 희미하게 감나무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에 탄 잔의 사이를 뒤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지은호는 왜 여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와 남자는 수집한 것들을 봉투에 담아 차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나머지 구역도 확인하자.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일이잖아. 우리 일이라는 말에 이 지역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도대체 저 둘은 무슨 관계인 거지? 두 사람의 차가 떠난 후에도 이 지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보육원 터가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이라고? 이 지역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은호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저런 조사를 하는 걸까? 그리고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지역은 핸드폰을 꺼내 보육원 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 지역은 다시 파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지은호의 차가 보육원 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성큼성큼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이지혁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배? 여기 왜?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지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에 옆에 있던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진입니다.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예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말 그대로예요. 저랑 은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우진이라면 분명 박성재의 이복 동생 아닌가? 고성희의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런데 지은호의 쌍둥이라고? 잠깐, 그러면 고성희가. 네, 저희 친엄마예요. 지은호가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선배,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가 안 됐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나한테 숨겨?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한우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이 보육원에 불이 났어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방화였어요. 이지혁이 폐허를 둘러봤습니다. 방화라고? 네. 그리고 그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이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가 방화를? 그것도 자기 딸이 있던 보육원에?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지은호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지우려고요. 나중에 제가 나타나서 과거를 폭로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한우진이 서류 봉투를 이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증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당시 화재로 사망한 보육원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도 결국 고성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지은호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너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했어? 혼자가 아니에요. 우진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도울게. 지은호가 놀란 눈으로 이지혁을 봤습니다. 선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 2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허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며칠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타는 건물, 비명소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박영란은 3번이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4번째 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박진석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들어서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박영라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긴장해서? 박영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서재에서 찾았어요. 박진석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엄마 서재에서? 뭘 또 뒤졌어? 장난 아니에요. 제발 한번 봐주세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거뒀습니다.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파주 감나무 보육원 화재 현장 분석 보고서.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3번째, 4번째. 장을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25년 전 그 보육원 화재가 방화였어요.
그리고 그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엄마예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엄마를 방화범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 증거가 다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세요. 화재가 난 날 밤에 엄마가 파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금 수령 기록도 보시고요. 박진석이 서류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우진 오빠 증언도 있어요. 우진이? 5살 때 기억이래요. 화재가 난 날 밤에 엄마가 늦게 들어왔는데 옷에서 연기 냄새가 났대요. 그때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진석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적힌 페이지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이 화재 때문에. 알아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게 웃던 얼굴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날 밤 박진석은 거실에 앉아 고성이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영라가 건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당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서류 위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말이야.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영라가 찾았어. 당신 서재에서.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5년 전 파주 감나무 보육원 화재. 당신이 저질렀어? 고성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왜 보육원에 불을 질러요? 쌍둥이 딸 때문에. 고성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버린 딸. 지은호. 혹시라도 나중에 나타나서 과거를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흔적을 없애려고 보육원에 불을 질렀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우진이가 증언했어.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살 때 기억이래. 화재가 난 날 밤에 당신이 늦게 들어왔는데 옷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고. 당신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설마 당신이 우진이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5살 때 기억이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 기록도 있어. 화재가 난 날 밤에 당신이 파주에 있었다는 증거. 보험금 수령 기록도 있고. 고성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설명해. 지금 당장.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박진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살기 위해서요. 고성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간 완벽하게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가난이 뭔지 몰라요. 진짜 가난이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겨울에 난방도 못해서 손가락이 굶었던 그런 가난.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쌍둥이를 낳았을 때 선택해야 했어요. 둘 다 데리고 있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버렸어? 아들이 필요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남자들한테 동정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딸은 걸림돌이었어요. 박진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친자식을 버려? 고성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 버린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 근데 왜 보육원에 불을 질렀어? 왜? 고성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후에 들었어요. 그 애가 아직 입양되지 않고 보육원에 있다고. 당신을 만나고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언젠가 그 애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흔적을 지우기로 했어요. 완전히.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그 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보육원 직원이 죽었다고. 고성이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예상 못했어요. 새벽에 불을 질렀는데 그 직원이 아직 안 갔을 줄 몰랐어요. 예상 못했다고? 사람을 죽여놓고 예상 못했다는 게 변명이야?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진석은 분노와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26년이야. 26년 동안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면서 아침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연기였어? 고성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연기였어요. 근데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 박진석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선명했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석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성이는 집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당신 정말로 이러는 거예요? 수갑을 차며 고성이가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내가 뭘 어쩌겠어?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박진석은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아내가 방화범이자 살인자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성이는 25년 전 방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박영라가 발견한 서류들, 한우진의 증언, 신용카드 기록, 휘발유 성분 분석표까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고성이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완벽하게 유지해왔던 상류층 부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그저 지치고 늙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후회하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어요.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로.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슈얼츠 그룹 회장 부인, 25년 전 방화 혐의로 체포, 보육원 직원 사망 사건의 충격적 진실. 기자들이 슈얼츠 본사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집에 돌아온 박진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아내가 좋아하던 찻잔, 아내가 고른 커튼.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지은호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한우진은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은호가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용서해줘. 엄마 대신 사과할게. 미쳤어? 이거 네 잘못 아니야. 지은호가 한우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으면서. 5살 때 그 기억을 일부러 눌러왔잖아.
진작 말했으면 더 빨리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5살짜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때 네가 뭘 알았겠어. 지은호가 한우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원망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피해자더라고. 어린 나이에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구속됐어. 징역 살게 될 거야. 알아? 나 앞으로 엄마랑 연 끊으려고. 지은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저 사람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우진이 선택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조용히 살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친구지? 아니, 남매로서도.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절대 안 변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보육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었습니다. 25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드디어 지은호를 정식으로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철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이 지역이 지은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상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개는 무슨? 우리 은호 아니야? 김다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지혁이가 복이 많네. 지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호입니다. 이상철이 지은호를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사이의 인사는 무슨? 얼리씨 할 때부터 알던 사이잖아. 이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직도 우려먹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인연인데. 안 우려먹으면 아깝지.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지혁은 지은호의 출생 비밀과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버려지고 보육원 화재까지 겪었다니. 김다정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어린 게.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이상철이 딸을 보듯 다정한 눈빛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김다정이 지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딸이야. 지은호는 김다정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버려지고 속아오고 상처받았던 세월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봤지? 우리 가족 좋은 사람들이야.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이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축하할 일이니까 내가 특별히 요리 좀 해볼까? 김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요? 내가 요즘 밥돌이인 거 모르나? 솜씨 좀 보여줘야지. 이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프렌치 토스트밖에 못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아버지 실력을 얕보지 마라.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고성희 사건 이후 박진석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배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 전날 박진석은 이수빈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빈 양. 네, 아버님. 박진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내가 자네한테 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네. 이수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그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26년간 같이 산 사람도 못 알아봤는데 처음 만난 자네를 뭘 안다고 판단했겠나. 박진석의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성재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이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약혼식 당일 박성재는 이수빈 옆에 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린 소박한 파티였습니다. 수빈아, 긴장돼?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이상철 가족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근데 우리 수빈이 힘들게 하면 나한테 죽는다. 알겠다, 이놈아. 걱정 마. 이지환도 형들 옆으로 왔습니다. 성재 형 축하해요. 형수님 정말 예쁘시다. 알지? 내 눈이 그렇게 높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다정과 이상철도 박진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철이 말하자 박진석이 화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려야죠. 저희 성재 많이 봐주세요. 두 가족이 함께 웃으며 건배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약혼식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변화가 기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26년간 함께한 아내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박성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1년 후 이지혁과 지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상철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은 이상철입니다. 신랑 아버지가 주례를 맡는 게 좀 이상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이 워낙 특별해서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얼리씨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잡부로 일하다가 만난 인연이거든요. 그때는 이 아가씨가 제 며느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호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또다시 상처받고 그런데도 이렇게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어릴 때는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이지혁이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이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장담합니다. 이 녀석이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요. 은호를 평생 지킬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상철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평생 너만 볼게. 약속할게.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고마워요. 정말. 객석에서 정순이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우진도 부산에서 올라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이지원과 박영라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맞춤. 누군가의 외침에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결혼식장이 축복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박영라와 이지원은 결혼식장 뒤편 정원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언니 정말 예뻤어요. 박영라가 말했습니다.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진짜 예뻤어. 형도 완전 얼굴에 뭐가 났던데. 뭐가요? 행복이. 박영라가 웃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오빠 경호회사 일은 어때요? 재밌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너는? 웹툰 잘 돼? 박영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 연재 중인 거 조회수가 미쳤어요. 그래? 역시 천재 작가. 천재는 무슨. 이지환이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음 작품은 뭐 할 거야? 박영라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라푼젤 이야기요. 라푼젤? 응. 오빠가 쓴 그 스토리 있잖아요. 경호원이 라푼젤을 도와서 탈출하는 거요. 이지환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진짜 쓸 거야? 당연하죠. 오빠가 주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지.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고성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홀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에서 조용히 새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지환이 박영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용기 낸 덕분에 다 밝혀졌잖아.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빠 우리도 언젠가요?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환이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치사해요. 뭐가 치사해? 넌 아직 어려. 26인데요? 어려. 두 사람의 티격태격이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결혼식장 창문 너머로 이지혁과 지은호가 하객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화염 속에 묻혔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